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22일 1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들이 마음 놓고 비판하는 대상이 있고 절대로 비판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있고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 놓고 아무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욕설에 가까운 글을 써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상 중에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은 견제가 안 됩니다. 일본과 관계되는 글을 쓸 때는 객관적으로 써야 될 기사문에, 보도문에 꼭 감정을 이입시켜 가지고 쓰는데, 그렇게 써도 부장이나 국장이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는 언론문의, 언론 기사문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나무라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일본 관련 기사만 나오면은 그 순간 한국의 언론은 언론이기를 포기합니다. 그 순간 꼭 일제시대를 일제강점기라고, 어느덧 일제강점기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라고 해도 충분히 알아먹는데 거기에 강점기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그럼 지금은 북한 지역은 북한 강점기입니다. 북한 강점기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 앞에는 반드시 북한 독재자란 말을 반드시 써야죠. 북한의 독재로 죽은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가. 동족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 조갑제닷컴의 회원 토론방에 아주 점잖은 분들이 글을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무학산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최근에 있었던 미륵사지 석탑 복원관계 기사를 점잖게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이것은 젊은 기자들이 좀 경청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학산은 찾아보니까 저 창원 마산에 있는 산입니다. 아마 그 지역에 사시는, 또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 글 쓰는 스타일로 봐서는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 일단 복원되었다고 한다. 말인즉슨 복원이지만 원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고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복원을 진행한다는 문화재 수리 보수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고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복원된 것을 후세 사람들은 복원이라 하고 사는 셈이다. 아무튼 잘된 일이다. 문화는 배가 불러야 생기고 발전하듯이 우리가 밥술이나 뜨게 됐으니까 복원의 좋은 시대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화재 복원 때마다 우리 언론은 어김없이 다는 토가 있는데, 그 토가 문화재를 대하는 수준을 내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가운데, 그렇다면 오랜 세월에 풍화되어 파괴되고 분해되든 말든 차라리 그대로 놔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미륵사지 석탑 복원 완성을 경축하는 기사에서도 언론마다 일제를 탓하는 토를 달았다. 오늘 동아닷컴은 시멘트 땜질 벗고 눈부신 백제의 자태라는 제목으로 그 기사를 실었는데, 서두는 이렇다. 우리나라 최고이자 최대의 석탑인 전북 익산시 미륵사지 석탑 국보 제11호가 20년간의 보수공사를 끝내고 재탄생했다. 1915년 일본이 붕괴된 면에 콘크리트를 더 씌워 흉측하게 남아있던 모습을 완전히 걷어냈다. 일본이 붕괴되었던 석탑을 수습 정리해서 콘크리트로나마 세워놓은 것을 콘크리트로 흉측하게 더 씌웠다고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여러 이름난 문화재가 그러하였듯이 우리 선대는 다 허물어진 우리 문화재를 찾아 돌보기는커녕 그냥 버려둔 채 잊고 살았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문화재를 돌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을 일본이 그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과 재료를 사용, 다시 일으켜 세운 문화재가 수두룩하다.
미륵사지 석탑 역시 그러하였고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로소 해체 복원 작업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일본의 저 콘크리트가 노후되지 않았다면 복원할 생각을 먹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정과 상황은 못 본 척하고 일본이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만 강조하니 원래대로 왜 돌로 복원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라는 투다. 우리도 해방 후 53년 만에 겨우 복원을 시작하게 된 일을 말이다. 선조의 문화재는 고급인데 후손의 인성은 저급하다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 산림과 기술도 문화재를 살필 수준에 이르렀으니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복원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가 콘크리트를 더 씌웠으니 어쩌니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옳다. 일본이 콘크리트로 쓰나 남아 세워둔 것은 남의 문화재도 문화재로 대우한 고마운 정서이며 인류의 재산인 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애석하게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사진 3장을 실었습니다. 첫 사진은 일본이 미륵사지를 원형대로 찍은 것인데 이건 돌무더기 같아요. 근데 고정을 해서 복원한 사진이 그 밑에 있고 이번에는 거기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또 다른 복원을 한 사진이 또 옆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총독부죠, 문화재를, 한국의 문화재를 이렇게 간수해 준 것을 흉측하다고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흉측하다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70년대에 신문사에서 문화재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발굴 현장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경주의 천마총 발굴, 황남 대총 발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고고학자들, 발굴팀 이런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책도 참고도 하고 했는데 일제시대 때의 기초조사가 없었으면은 한국의 문화재는 연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보존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조선시대에 잊혀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땅에 묻힌 석굴암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일본 총독부의 총독부 사람들, 그때는 통감부죠. 나중에 총독부로 바뀝니다만은 신고를 하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와서 그것을 발굴해서 복원한 겁니다. 복원한 거예요. 일본인들이 한 겁니다. 이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천하에 유네스코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땅에 파묻었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복원했습니다. 그 정도로나마 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참 흉측한 마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야 될지. 그리고 중요한 발굴은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특히 경주의 서봉총이라든지 금관이 나온 그 발굴은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과 연결이 됩니다. 1915년에 만들어졌고 서울에 만들어지고 1926년에는 경주 분관이 만들어지고 1939년에는 부역 분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발굴을 이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 이 고대 시대의 유물을 많이 보존 전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식민사관에 복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연
그런 뜻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역시 아름다움, 오래된 것,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그 돈도 드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한국의 고고학, 한국의 역사학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연구한 자료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주장하면은 뭐 그 주장은 나중에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발굴한 사실, 유물,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의도와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연구한 실적, 보존한 유물, 그리고 박물관은 있는 겁니다. 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에 접수되었다가 정부 수립 이후에 국립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그 국립박물관을 운영한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의의를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조선총독부가 근대적인 문화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자칭하는 한편 조선의 유적과 유물을 일제의 식민사관에 따라 전시함으로써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조선총독부 박물관 소장품이 해방 이후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파괴되어 가던 역사 유물과 미술품이 보존될 수 있었다. 뭐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식민사관에 따라 전시를 했지만은 유물의 파괴를 막은 점이 있다. 미륵사지도 그런 거죠. 미륵사지도. 일본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없는 존재니까 글 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화재 보존해 준 걸 가지고 콘크리트로 흉측하게 드시웠다는 표현까지 쓸 필요가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써야 될 만큼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한 문화재를 갖고 있고 일본에 꿀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해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런 기사 표현보다는 이 무화산이라는 분이 쓴 점잖은 글이 돋보이는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